야, 이거 진짜 괴별세 환생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치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중 심리에 또 대가들을 동원했고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도 나왔죠.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썼지만 퇴행적 시도 이런 표현 쓰면서 네. 성공하지 못할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MB 정부 시절의 인사들은 다 아직도 저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을 규정한 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MB 정부 때 흘러나오는 뉴스 치고 예. 지금 당시에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자,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은 이미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횡령 혐의까지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 돈을 썼다. 그럼 국고를 그냥 털어먹은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네. 특가법상이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건데 국고손실에도 해당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배임 횡령 네. 네. 개인이 썼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배임 횡령은 또 이제 개인적인 착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원세훈 네. 원장에 대해서 지금 배임 횡령도 지금 예, 조사 맞아요.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또 이제 당시에 저 문성근 씨라든가 김여진 씨 그 예. 합성 사진을 보면 저걸 국정원이 한 건가?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다녔던 일들이 또 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이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찌라시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네.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예.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이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네.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그렇죠.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 국정원이 설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예.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그 이런 관련 문건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예,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렇죠.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 그냥 문화계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이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네.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아.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메카시. 관동 대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요?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는 네.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뭐 말을 이건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총산이에요. 전혀 적폐가 아니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 게 아까 광고 이 말씀하실 때 광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광고 심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터진 게 2015년 15년 최근이죠. 이 호프만 보고서라는 게 예.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콴타나모 미군 기지라든가 예.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잖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문 불법, 기술이라고 예. 하는 게 얼만큼 인간이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고문의 효과라는 게 실토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국방부가 심리학자들에게 용역을 줬던 게 밝혀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이 댓글 행각에 심리학자들의 자문이 있었다. 어머머. 그냥 이 합성사진 이런 게 막 만든 게 아니고 이야.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여기에 좀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동요할까요?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한 이거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줘야 그 되고요. 자문한 그러겠네요. 그 네. 교수들도 네. 가치를 상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네. 이게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나 예. 여기서 아니, 이제 관동 대진 네. 때 우리 조선 네. 사람들을 학대 살해하려고 네. 퍼뜨렸던 우물 독약 유포설과 연예인 좌파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아, 저기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네. 밖에 계신 PD 팔짱 끼고 있지 말고요.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게. 예. 이게 범죄 행각인지 아닌지. 아닌지. 예, 네. 계속 팔짱 끼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합성 사진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세요? 일베에서 네. 일베에서 코알라 이렇게 네. 합성 사진 이것도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어떻게 하면 영정 사진의 권위를 최대한 떨어뜨릴 떨어뜨릴 수 수 있는가. 있겠냐, 방법이 뭐냐 아.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한테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심리학자들은 이건 참을 수 없다 진짜.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원 대상으로 강의 특강을 한번 한 교육을 적이 했다.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른바 네. 그 이명박 정부가 판단하기에 자신의 정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될 만한 연예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정치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아니 그 했다는 그 거죠. 심리학자들이요 용서해 줄게요. 네? 우리 별로 용서해 주자고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그때 불가피하게 나는 정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는 순간 우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주체는 아니었거든. 범죄 행위 주체는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서를 내라 그러는데 목군형이 포도청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자백을 하면 네.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뭘 자문을 했다. 그 과거사의 이제 소극적 그렇죠. 부역인데 예, 부역이죠. 자기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될 수 용서하고 있는데 화해하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진행을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는 그쪽 측의 정치인들은 자살의 원인은 가족사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국정원 문건에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로 이거를 돌려라. 또 폄훼하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 그 문제가 문건이 됐던 나왔잖아요.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네, 떠돌아다니는 네. 그 사진도 심리학 이론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권위를 훼손하고 두 번째 단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했어라고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고립시키기.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괴별세 환생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치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중 심리에 또 대가들을 동원했고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떠도는 사진들이 보면요 굉장히 좀 서툴기도 하고 좀 저열하거든요. 일부러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게 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그 각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B급 B급 정서. 예전에 한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을 분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예, 일부러 터뜨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구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이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뜨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아 이혼권. 예, 예.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이중 지적이네요. 예. 네,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요즘 하는 표현으로 쉴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바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바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나오지 게다가 않고. 예.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지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지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었죠. 예.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적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에. 자,
한두 개 더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어준 공장장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거는 네. 특가법상이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건데 국고손실에도 해당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배임 횡령 네. 네. 개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임 횡령은 또 이제 개인적인 착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원세훈 네. 원장에 대해서 지금 배임 횡령도 지금 예, 조사 맞아요.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또 이제 당시에 이제 문성근 씨라든가 김여진 씨 네. 합성 사진을 보면 저걸 국정원이 한 건가?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다녔던 일들이 또 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이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찌라시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네.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예.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이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메카시. 단동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요?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 실태는 네.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뭐 말을 이건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청산이에요. 전혀 적폐가 아니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광고 이 말씀하실 때 광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심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0 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렇죠.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 그냥 문화계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이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네.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없어요. 바 없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야 이거 진짜 괴별세 환생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치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중 심리에 또 대가들을 동원했고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MB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도 나왔죠.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썼지만 퇴행적 시도 이런 표현 쓰면서 네. 성공하지 못할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MB 정부 시절의 인사들은 다 아직도 저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을 규정한 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MB 정부 때 흘러나오는 뉴스 치고 지금 당시에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자,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은 이미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횡령 혐의까지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 돈을 썼다. 그럼 국고를 그냥 털어먹은 거 아니야?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 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네.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그렇죠.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 국정원이 설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예.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이런 관련 문건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